오늘 이분과 나눌 얘기가 많아서 곧장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함정남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참 수요일 오늘이라 너무 다행인 게 저희 토론, 밸류업 그리고 2차 전지, 중국의 부양책 살필 내용이 너무 많아서 빠르게 저희 질문부터 드릴게요. 일단 금투세 토론은 뭔가 달라진 건 없으나 그래도 도입하자라는 측의 의견이 좀 미약했다라는 의견 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예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머니투데이에 주 3회 나오죠. 수요일, 금요일은 아침 개장 전에 하고요. 네. 월요일은 이제 장 마감, 장 종료 방송을 하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대되는 호재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투세 공개 토론회고 두 번째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입니다. 금투세 토론회는 적어도 유예를 확정짓기 위한 어떤 그런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두 번째, 마이크론이 실적이 예상을 급격하게 부러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악재와 우려에 대한 일단 단기적 악재 소멸로 해석할 수 있을 환경과 위치까지 왔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우리 개별적으로는 금투세와 관련된 어제 토론이었는데요. 제가 기대했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잉된 충성을 보이려고 하거나 또는 이념에 빠져서 거기에 몰입된 오버액션들이 역풍을 맞게 만든다라는 것이 전 적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찬성론자의 논리가 제가 기대했었던 것 이상으로 무리한 오버액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슛과 인버스 얘기 하시는 거겠죠? 네, 그 얘기는 저는 안 할래요. 그 얘기는 말꼬리 잡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진영 논리까지 얘기 나올 때 이제 저는 이제 영상을 껐는데 이제 이당, 여당, 야당이 어쩌고저쩌고 이제 누가 더 나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논리가 더 이상 낼 논리가 없어서 빈약하구나. 우리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 정도라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발악에 가까운 내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투세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적어도 유예. 저는 개인적으로 잠정적 폐지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금투세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의 논리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확률이 우리나라의 기업의 구조적 특성상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들 아시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유예보다도 잠정적 폐지가 일단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토론 결과로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었던 또 이제 계속적으로 악재만 두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적어도 유예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투심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은 코스닥이 바짝 올라주면서 거기에 화답하는 시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이제 셋업체만 가다가 에코프로도 의미 있는 캔들이 등장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이 어쨌든 코스닥이 간다면 우리도 빠질 수 없어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는 사실 지난 1년간은 호재가 나와도 호재로 반영되지 않았어요. 호재 나오면 다 음봉받는 시장이었잖아요, 한국은. 그런데 이제는 호재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어저께 그 방송을 보시면서 한국은 인버스 사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그런 어떤 포기의 이런 심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월요일 날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이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면서 긍정적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현재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쌀 뿐만이 아니라 물반 고기반 솔직히 표현을 이렇게 했지 물보다 고기가 더 많은 시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공격 앞으로라는 말을 외치고 싶은 오늘입니다.
네. 주요 변수 등이 주요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장이 전개되고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악재들을 저희가 반영을 했다라는 게 될까요? 그런 맥락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하는 게 지금 7거래일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제약바이오에서 2차 전지, 엔터까지 코스닥 내 종목들로 이렇게 막 옹기 확산이 되고 있어요. 2차 전지의 전방위적인 상승, 지금의 키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핵심은 금리 인하부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면 여러 가지 섹터가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자동차도 틀림없이, 그리고 이제 집하고 차는 다 할부로, 집은 할부로 사는 게 아니죠. 금리 영향을 많이 받고 자동차도 대부분 할부로 사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특히 전기차가 그것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뭐 이런 데이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할부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틀림없이 구매력을 자극시킬 수 있는 네.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중국 때리기 할 때 결국 2차 전지, 특히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부담되는 것이 CATL이 저가 매수로, 저가 공세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양극증거주 업체들은 수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분들은 이제 화재 때문에, 화재 위험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불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고 있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녹아든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2차 전지가 급격하게 다시 막 개화해서 달리기 위해서는 화재에 대한 리스크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만 글로벌 시장으로 봤었을 때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악재다라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2차 전지가 속도 면에서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체크해야 될 것이 맞지만 성장해 나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상향의 그림을 갖고 전망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씩 호재가 나올 때 그동안은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충분히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전제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어제는 의미 있는 시작의 신호탄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현대차는 이제 미국 공장이 완공된 이후에 SK온이 거기에 이제 납품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이 자리에 거기에 이제 중국 부양책 나오면서 화학주도 이제 정유화학도 기대감.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셀업체만 갔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셀업체다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양극재, 음극재까지 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일본의 PPS에 양극재를 공급하겠다. 일본에 공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제처럼 포스코홀딩스 지분을 다 팔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LG화학은 소재 쪽에서 그쪽에다 공급을 한다라는 것은 네. 충분히 의미를 갖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우려하는 사항과 앞으로 전기차 업체들이 바라보고 있는 핵심이 결국은 화재를 얼마나, 열을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 반도체 쪽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 관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를 부여할 때 전고체도 그렇죠. 전고체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전고체도 중요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현 시장 상황 속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가장 앞서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섹터는 전고체고요. 이제부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성은 높여지는데 열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니켈, 고순도 니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LG화학과 LNF는 충분히 의미를 갖고 지켜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에서 가장 앞단에 둔다. 이제 바닥에서 다 올라오는 2차 전지는 금투세가 이제 젖어지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상위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유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좋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2차 전지 섹터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2차 전지에서 일단은 대장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전고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뭐 결국은 똑같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전고체는 조정시 매수해 볼 수도 있다. 좀 대장의 품격을 유지했는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전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한동화성이라든가 CIS, 대주전자재료, EV 첨단 소재는 좀 눈여겨서 저는 지켜보는 종목에 관심 종목에 앞단에다 놓고 지켜보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키워드가 밑을 일단 받쳐주면서 섹터의 투심을 좀 개선시켜주고 있는 가운데 금투세 이슈 등으로 만약에 유동성 이제 공급이 된다면 당연히 시총상의 수급 앞단. 그러나 지금 테마와 이슈나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전고체 쪽. 사실 8월부터 2차 전지 셀 업체들 중심으로 긍정의 시각 등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셨고 거기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분위기를 한 번 더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기억해 볼게요. 어제 유달리 LNF, 뭐 LG 화학 등이 강했던 것도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나 싶네요. 자, 중국으로 갈게요. 2차 전지의 시세도 좀 반가웠고 중국의 부양책도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반갑다 하면 글로벌 증시가 함께 손잡고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저희 키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아까 김민진 차장님은 경기에 지금 뭐 강력하게 무언가 국내에서 베팅하기보다는 소비로 베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함 차장님의 시각은 어떠신지? 뭐 굳이 큰 의미를 찾기보다는 일단 무조건적인 호재고 이것까지 더해진다면 전 섹터의 훈풍이 불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관련주 하는데 그렇죠, 막 이만큼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좋고 저거는 저래서 좋고 이거는 이래서 좋고 반도체는 많이 빠져서 또 저가 매력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한국 증시가 진짜 물방 고기반 되는 상황 속에 또 하나의 이슈가 던져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논리는 빼고 실제로 8월 달부터 드렸었던 고객분들에게 시황을 말씀드릴 때 또 하나의 호재가 여기이고 좀 과해진다면 악재로 될 가능성까지도 저는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국이 지금이 경기가 안 좋나요? 원래 안 좋았어요. 왜 지금 하냐라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계속할 것으로 점쳐지죠. 중국은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할 때 이제는 방어를 하는 카드가 지준율 인하와 또 하나의 위안화 약세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미국이 중국에다가 20% 관세를 때렸을 때 중국이 위안화를 20% 약세를 만들어 버리면 똔똔이 되거든요. 그걸 방어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어 게임이 시작됐고 나중에 공격까지 하게 된다면 위안화를 쇼크로 만들어 버리면 쇼크에 이제 위안화를 절하를 해 버리면 그때는 리스크가 됩니다. 그러면 아시아 통화가 함께 약세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아시아에서 달러 자금이 엑소더스하는 나올 이런 확률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우려를 하실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무역 관세가 강화됐었을 때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꿈속에서 한번 상상했었던 내용이라서 지금은 그런 우려를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방어를 하려는 목적과 달러 금리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발맞춰가는 템포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번의 이슈 끝날 것은 아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저께 나왔었던 종목들의 반응은 단기간의 이슈로 끝날 호재가 아니라 충분히 시장에서 녹아들 수 있는 앞으로 계속 ING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호재가 등장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철강 화학이 움직였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좋아한다면 저는 화학을 좀 더 앞에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은 이미 화장품처럼 중국에 올인했던 비중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미국 비중이 미세하게 조금 더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둘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화학을 우선순위로 놓고 보자. 그러면 LG화학 두 개 겹치네. 또 독보적인 화학이라고 한다면 뭐 대한유화 뭐 이렇게 좀 롯데케미칼 이런 선으로 충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 뉴스에 따른 단발성 호재야.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함 차장님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모든 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관전까지도 살펴주셨고 중국의 부양은 무조건적인 호재에서 좀 더 가까운 경기 부양 섹터로는 화학을 얘기해 주셨네요.
2차 전지와 화학의 모멘텀을 함께 가져가는 LG화학도 일단 체크해 두겠습니다. 자, 신재생 얘기는 저희 차장님과 정말 많이 했었기 때문에 AS 네. 차원에서 좀 짚고 가도록 할게요. CS 윈드 등의 종목들 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해리스 관련주로 지금 반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풍력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금리 인하다라는 점, 글로벌 미국 제외한 수많은 국가들이 재정 투자를 하고 싶어서 목이 말라 있는 상태인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으니 지금 당장은 이제 의심만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세계 각국에서 투자할 거다. 실제로 미국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재정 투자를 하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전 세계가 산업 투자라는 캐펙스 투자를 포함한 재정 투자, 인프라 투자를 하는 시대에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럽의 핵심 키워드 그리고 솔직히 수많은 국가들의 핵심 키워드가 앞으로는 에너지 싸움이라고 될 거잖아요. 안정적인 에너지, 저가 에너지를 확보하는데 전 세계가 주력을 하게 될 텐데 풍력은 빠질 수 없는 산업이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제 수정을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풍력도 이제 속도를 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 사이클은 어쨌든 진행된다는 관점 속에서 빼놓지 말고 보셔야 될 것이다. CS 윈드를 대장으로 계속 말씀드렸었고 이것만 보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S 윈드를 넘어서 CS 베어링까지 그다음에 이제 태웅이라는 기업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풍력뿐만 아니라 조선 그다음에 발전 산업 플랜트 여기에 이제 그 단조하는 회사인데요. 다 조선도 좋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 세계가 이제 인프라 투자한다고 한다면 산업기계 플랜트까지도 틀림없이 금리 인하 수혜를 볼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키워드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태웅이라는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종목까지도 그다음에 이제 하부 구조물의 강점을 갖고 있는 SK 오션 플랜트 과거에는 상당히 무거운 주가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CS인들을 보는 것은 미국 유럽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아권 국가에서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이 SK 오션 플랜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태웅이 생각나는 태웅까지 저희 살펴봤고요. 제 관심 영역은 오늘 폐배터리로,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전방위적인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것에 한 몫을 해주는 픽 같아요. 실제로 에코프로 형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금투세 완화와 관련된 코스닥 지수의 랠리를 앞둔 쇼커버 플러스 선취매 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었는데 진짜 2차 전지 호재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괜찮은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섹터 중에서 한 번의 반등 없이 계속 밀리기만 했던 것이 폐배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2차 전지의 호재가 실제로 시장에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쪽도 이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길 수만은 없는 섹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쪽과 관련된 섹터에서 가장 많은 하락을 보였고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 진짜 캐즘이 끝났고 이제 폐배터리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원년이 2025년 내년부터거든요. 그런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안 오른 2차 전지 섹터라는 관점에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코스모화학을 앞단에둔 성일하이텍, 세비캠, DS 단석, 원익 P&E 진짜 꿈쩍도 안 하고 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이제 좀 관심 종목 안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볼 만한 환경은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폐배터리까지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면모와 관전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